부랑부라랑. 밥 먹으러 갈 거야? 고민됩니다 지금. 맛있게 먹고 오세요. 이미숙, 장은순이 아니고 이미숙이었어? 이미숙은 누구지?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점심시간인데. 저 돼지라 가지고 점심을 안 먹거든요. 쇼핑은 일단 저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뭐 간단한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만약 홈쇼핑에 실제로 메리트가 있는 엄청 싼 게 올라왔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고 싼 거는 없어요. 몇 달 동안 묵었는 재고라든지 아니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뭐 소나타를 산다, 그랜저를 사야 된다 하면 소나타는 얼마, 그랜저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금액이 낮으면 그만큼 저거 뭐야 옵션이 없든가 선수금이 들어가서 한 달에 얼마다라고 한다든지 심사를 보면은 신용하고 소득이 모자라셔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바뀔 겁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홈쇼핑에 나간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롯데렌터카가 왜 쌉니까? 대기업이고 저거 뭐야 신동엽도 나오고 돈을 엄청 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현금으로 사면 7170이고 렌트로 하면은 9,900이 9,900원. 그러니까 렌트로 하면 6,900대가 나왔었죠. 내가 인수할 때까지 2년 비용이. 그러니까 장기 렌트로 할부형 렌트로 2년짜리를 하고 내가 인수까지 다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7천이 안 되는데 일시불로 구매해도 2년 뒤까지 내가 쓰는 돈은 7,170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적게 잡았을 때 9,900은 뭐냐면 9,900원이요. 9,900만 원이 아니고 소나타 얼마예요? 견적 주세요. 그랜저 얼마예요? 견적 주세요. 이 상식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아무 생각이. 생각을 해봐요. 저 뭐야 원하는 내 차 종류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금액도 다를 거 아닙니까? 금액도 다 다르고 몇 개월 할지 주행 거리는 얼마로 잡을지 뭐 보험 조건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48개월에 무제한으로 했어. 하도 많이 타서 무제한으로 하는데 저거 뭐야 한 달에 뭐 80만 원이라 치자. 그랜저를 했는데. 근데 옆에 친구가 자기는 60만 원 했대. 그럼 80만 원 하는 사람한테 야, 이 씨발, 너 왜 이렇게 비싸게 했냐? 이 지랄 한다고. 근데 60만 원 하는 사람은 60개월에 1만 킬로야. 보증금 40% 들어갔다 쳐. 그리고 신용이 1등급이라서 제일 싼 데로 승인을 받았고 80만 원 받아놓으면 신용 6등급에 보증금도 없어가지고 억지로 출고했어. 그런 게 비교가 되냐고.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개바람이라니까, 진짜 견적 주세요가. 제가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 관련 업무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건 다 광고잖아요. 자기 영업을 하려고. 그런 캐릭터로 취급받는 게 일단 너무 싫어서 문의 주시고 하는 분들 나도 차 팔면 좋지. 그런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 급하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처 주세요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는데 제가 이것도 하고 원래 업무도 있잖아요. 제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떠들었는데 제가 뭐 마진을 왜 남깁니까? 엄청 싸게 전국에서 어디 갖다 대도 무조건 이길 겐적으로 계약을 해주겠지. 근데 시간을 존나 써야 돼. 진짜로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몰라, 문의 주신 분은. 거기에 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할 거야. 흰카폰 믿고 계약 지금 당장 들어갈 테니까 해줘. 하면은 완전 최저 마진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어디보다 좋게를 해주겠지. 왜 지금 대가리 얼굴 다 까고 하는 건데. 쪽팔리면 안 되잖아. 한순간에 무너질 거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직원도 하나 더 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직원한테 그것까지 시키면 하겠습니까? 당장 도망가지. 어제도 갈고 가지고 울려고 했는데. 맞지? 맞아요. 50만 원이 된다고요? 조재원님? 뭐 어딜 가더라도 고객의 태도가 좋아야 서비스하는 사람도 좋을 거 아니에요. 잘해주고 싶고. 근데 고객이 잘 하는데도 잘해주지 않는 양아치 새끼들이 많으니까 그걸 두드러 잡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는 거죠. 귀찮아서 경차 타는데 장기 렌트 아른거려 형. 뭐 동생이란 얘기죠. 귀찮아서 경차 타는 게 뭐야? 그러면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한 거니까 니는 그거 타. 뭘 자꾸 돈 써가지고 딴 거 장기 렌트를 하니 뭐니 하고 있어. 아, 구독자가 50만 될 것 같다고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 해가지고 지금 벌어먹고 사는 것만큼 벌어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계약할 수 있는 코드만 가지고 자동차 회사 때려치 아프고 구독자로 그냥 내가 막 말도 안 되는 마진 없는 걸로 다 구독자들 그냥 차 빼주는 그런 짓만 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차를 하도 자주 바꾸는 카푸어 또라이 새끼다 보니까 차를 잘 하고 싶어 가지고 이거를 파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격상 파다 보니까 허접하게 못 하겠는 거야. 저 강남에서 차에서 2달 동안 노숙하면서 일 배우고 코드 따고 뭐 별 지랄을 다 했어요. 아무 그냥 이런 에이전시 회사 가가지고 계약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해서 영업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장기 렌트 하려고 하고 와이프는 할부하자고 하고 어떻게 설득 못해. 나 우리 아빠도 설득 못해. 왜? 그 번호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수입차 같으면은 리스로 그냥 가면 되지만 국산인데 그렇다. 아, 그거는 설득 못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일수록 대도 않는 거에 집착하거든. 번호판 이런 거에. 솔직히 말해서 저도 번호판 싫어요. 장기 렌트. 아니 근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크고 인식이 좀 바뀌면은 이거야. 내가 장기 렌트 타는데 나도 무조건 홀을 하려고 해요. 홀을. 근데 만약에 허가 나왔다 치자. 그럼 누가 에이 허 장기 렌트네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한다 치자. 내 차를 보고. 그럼 그놈이 병신 같아 보이는 거야. 인식의 차이예요. 우리 그렇잖아. 뭐라 해야 되지? 뭘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그런 말을 왜 신경 써? 이마트 회장이 동네 구멍가게 사장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한다고 신경 쓰겠습니까? 병신일수록 자꾸 개소리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같이 하려고 하고. 직업의 모든 것에서 말하시는 거 보고 반했어요. 그게 질문입니까? 질문 똑바로 하세요. 너무 조용하네. 원래 금요일이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을 라이브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영상은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퍼뜨려주고 도와주고 하면 좋지만 현님 키도 크시고 잘생겨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저 키가 175도 안 되고요. 저거 뭐야 살이 한 20kg 쪄가지고 개 돼지입니다. 인기는 무슨 키가 큰 게 아니고 제가 그 운동을 오래 했어가지고 어릴 때 헬스 이런 건 해본 적 없는데 전공이 운동 쪽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하다 보니까 덩치가 커 보여서 커 보이는 거지 키는 시간이 존만합니다. 행님 같으신 분이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합시다.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나이 차이 난다고 뭐 형 동생하고 굳이 그러진 않습니다. 형 동생의 문화에 익숙해지신 분한테는 형 동생 하는 거고 친구처럼 하고 싶다 하면 친구처럼 합니다. 다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주영님 이런 사람은 운영자 추가 이런 게 있더라고. 오케이. 주영님이 이제 이 방에 지금 운영자다. 이 라이브를 했을 때 한 2~3명이라도 들어온다는 게 감동입니다. 제가 옛날에 게임 방송할 때 한 명만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첫 차로 레이 저도 있어요. 레이 장기 렌트 있고 실내를 300만원 주고 미친 튜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구독 2번 누른 사람 강퇴하세요 빨리. 구독 2번 누른 사람 강퇴. 아니 여러분 그 뭐 이런 두런두런 수다 떠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 뽑아가세요 정보를. 자 빨리 물어봐. 네 맞죠. 유튜브 보면 제이슨님 말씀 잘하셨어요. 전부 다 자기 광고하고 팔아쳐물라고 유튜브를 하잖아. 물론 저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잘 돼서 유튜브로 돈 벌면은 저 뭐야 진짜 한 대 파는데 정상적인 마진이 이런 식이에요. 차값의 1%입니다 5천만짜리 팔면 50만원 그럼 세금 이것저것 떼고 하면 한 30몇만원 되겠죠. 그 정도가 적정 마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영업사원들은 못 살아먹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키울 때도 저거 뭐야 한 대 팔아서 몇백만원 남기고 이렇게 안 하면 못 버텨요 이게. 카니발 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저는 도요타 시에나를 사죠. 카니발 안 사죠. 근데 카니발은 대체제가 없고 가성비니까. 그리고 당연히 9인승 가야죠. 9인승이나 7인승이나 뒷자리 접어버리고 6명으로 타는 건 어차피 똑같은데 2열 시트가 더 좋냐 아니냐 그 차이고 사업자나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은 무조건 9인승 가야 되지. 특수한 차종 트레일블레이저 XM3 그런 것만 가성비가 10창인 거예요. 장기 렌트 할 때 정비 고급형 주행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주행거리. 저 같은 경우는 소모품 서비스 절대 가입 안 합니다. 근데 돈 있으신 분들은 비용을 떠나서 순회 정비가 있어요. 직접 와서 다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가입을 하는 거죠. 다만 내가 이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정비 서비스 가입하는 거는 주행거리 1년에 4만 킬로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장기 렌트 계획이에요? 아니면 지금 살 거예요? 살 거면 내가 지금 바로 계약을 넣어줄게. 내 믿고 들어갈 거면 그냥 해.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네 어디에서 해도 무조건 내가 제일 싸다는 것만 장담을 해줄게. 근데 시간 쓰고 이것저것 같이 알아보고 이지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보세요. 5개월 이상 못 타 내 같은 놈이.
할부 사면 뭐 해야 됩니까? 팔아버리면 취등록세 허공에 날라가죠. 그러니까 리스 샀다가 승계했다 하는 거야. 사람마다 달라. 차 한 번 사서 10년 타실 거면 블루위님 당연히 할부 타야죠. 자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암보험을 가족들이 많이 가입을 할 거야. 근데 그런 게 주변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암보험을 안 든다고요. 그러면 암보험이라는 건 드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드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런 얘기라니까. 조용히 듣지 마시고 같이 얘기해 주세요. 은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 써주시고. 은주님이 저의 그 구독자 순위 한 10등 안에는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세상에 나쁜 차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에 우선순위를 뒀을 때 가격이 우선이냐, 뭐 디자인이 우선이냐, 옵션이 우선이냐, 성능이 우선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세상에 나쁜 차는 몇 개 없어요. 있기는 있지. 부랑부라랑. 부가세 환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용자 명의 리스 같은 거라면 차량을 구매할 때 그 차량가가 부가세로 들어가는 거고 부가세를 이제 이용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고 사업자가 장기 렌트는 월남도가 나갈 때마다 매달 이메일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끊겨요. 그걸 세무서가 알아서 조회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월 350 신용 4등급이면 당연히 국산 장기 렌트 하는 것 말고는 효용성 있을 게 있을까요? 수입차는 무리고. 저한테 견적 상담은 저는 못합니다. 차를 확실히 계약하실 거면 서류 다 준비해서 오시면은 그 어디보다 싸게 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간 이거 다 쓰면서 마진 없게 하는 거는 제가 시간이 안 나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를 못하니까. 다른 데서 견적 받아오고 심사까지 다 봤는데 그 사람도 고생했을 거잖아요. 그럼 견적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거기서 하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거고, 다른 데서 적정한 금액으로 도저히 안 준다 담당자가, 그러면 그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저 벌어먹으려고 고객 유치하는 행동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는 신뢰가 망가지기 싫어요. 저에 대해서 오해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고, 서로 윈윈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지. 해야 돼요. 영업사원들한테 괴롭힐수록 걔는 싸게 해주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파는데 한 30분 만에 먹고 나가. 그거를 감안해서 6,000원에 파는 거야. 근데 국밥집에 와서 2시간, 3시간 동안 밥 처먹고 있어. 자리 차지하고 좁아 죽겠는데 손님 새로 받아야 돼. 그 사람한테 6,000원에 팔고 싶겠어? 아니잖아요. 똑같다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잘해줬어. 그럼 내가 빼들어오면 안 되지. 내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깎아줄 수 있더라도 빼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양아치 짓이에요. 내가 그거 빼들어오면은 이 유튜브 자체가 내 장사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남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요. 선한 영향력이고 뭐고 다 위선인 거지. 드릴 수 있지. 그거는 보람이 되잖아. 이 사람은 나한테 할 거니까, 나를 믿고 왔으니까. 근데 양아치처럼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내가 견적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견적을 만들어주고 상담을 해주면은 내한테 할 것도 아닌데 확신도 없어 아직 본인이. 근데 그걸 줬어. 그거 들고 딴 데가 더 싸게 됩니까? 진짜 싼 거 맞습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소모적이고, 그 사람도 안 좋게 내가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그 문의하는 그 담당자도 존나 짜증날 거라고. 그런 짓을 하려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눈물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5281은 178만원 내고 미니쿠퍼를 80만원대 내고 있는데, 어제 상담이 제가 60몇만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저를 사기꾼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니쿠퍼 하나 사면서 영업자가 500만원 헤쳐먹은 거야. 월급을 버는 거지, 차 한 대 팔아서. 대단한 놈한테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저한테 감동했다고 막 지금 커피 같은 거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런 거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왜? 저는 커피 안 먹거든. 술도 안 먹어요. 담배만 핍니다. 아, 김동호님, 레이, 소나타, 또 한 게 뭐였죠? 하셨었죠. 김동호님, 그냥 저를 믿고 그냥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남겨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동호님 완전 개호구죠, 김동호님. 제가 엄청 많이 남겨 먹었어요. 김동호님 차량 세대 하셔가지고 제가 사무실 월세 냈습니다. 예. 김동호님 개호구지. 인천에 계신 분. 여러분, 김동호님이 누구냐면 제 19살 때 친구예요. 여러분, 휴대폰, 보험, 자동차 아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죠. 왜? 아는 사람은 호구 잡거든. 아, 김동호님 감사합니다. 저 어려울 때 아주 큰 도움 됐습니다. 아, 회사 매출 안 올라와서 허덕이고 있는데 김동호님 나타나가지고. 부랑부라랑. 이소라 이 실장. 이소라가 저희 직원이거든요. 화면빨 잘 봤네, 제가 봐도.
여러분 실물은 쓰레기입니다. 실물 쓰레기. 저 인물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이 실장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나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도 입점하라고 연락이 와요. 컴퓨터와 자동차는 이제 구조가 달라요. 판매가. 그러니까 컴퓨터는 다 나와 봐야지. 업자들이 이거 얼마다 다 올려놓고 그걸 매칭해 주잖아. 자동차 장기렌트 리스트 다 나와는 순수하게 광고입니다. 거기서 차 뭐 정하고 한 달에 얼마 나오고 이런 건 다 개구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광고예요. 다 나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프로그램으로 계산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조건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나온다 이런 거는 다 개구란 거예요. 광고예요. 광고. 물론 근사치에 가깝게 만들어 주겠지. 근데 상담을 하면 너는 뭐 때문에 금액이 이렇다 저렇다 어차피 개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 차는 얼마다라는 광고, 이 차는 얼마다라는 계산, 고객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사이트 이런 거는 다 진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X6 괜찮죠? SUV는 BMW가 최고입니다. 포르쉐보다 한계치가 더 높게 나올 정도로 SUV는 BMW가 갑입니다. 왜? 랜드로버 임수에서 4륜구동이랑 SUV 기술 다 빼먹고 팔았거든. 대형 세단을 빼고는 BMW가 최고입니다. 제가 빠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 타봤잖아. 이렇게 GB80 자, 깡통으로 먼저 갑니다. 깡통. GB80 2.5 가솔린 4륜구동 없어. 색깔 완전 깡통으로 갑니다. 깡통 얼마입니까? 6,180만원 맞죠? 제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60개월에 2만 킬로 잡고 무보증과 보증금 최대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싸냐 지금?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 전산 지금 열려 있고요. 6,180만원이라고 했죠. 장기렌트 기준입니다. 썬팅, 블랙박스 이런 서비스 얘기하는 거 있죠. 다 견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받아서 따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그럼 내가 받아서 내 하고 싶은 썬팅을 하겠다. GB80 정도면 그렇지. 근데 깡통하는 사람이 굳이 썬팅 돈 주고 비싸게는 안 하겠다. 그럼 서비스 썬팅, 서비스 블랙박스로 집어넣고 60개월에 2만 킬로. 자, 무보증입니다. 86만 4천 원이 나와요. 근데 보통 견적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다 하면은 이 정도 한 91만 5천 원 정도 받아요. 86만 4,700원인데 이거를 누가 무료 봉사로 해주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한다. 최소 마진은 1% 놓고 87만 7천 원 나옵니다. 깡통이.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무보증이다. 무보증이라고 하면 신용 좋아야 돼. 여기 내가 제 생각에 이 정도 6천만 원짜리면 2등급 되셔야 돼. 근데 내가 6등급인데 무보증이다. 견적 여기저기 비교하면 87만 원짜리, 88만 원짜리 이렇게 받겠지. 그럼 여기가 제일 싸네 하면서 심사를 들어갈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통과가 안 된다니까. 내가 통과될 만한 곳에서의 최저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87만 7천 원 쉽게 얘기하면서 88이라고 치겠습니다. 88로 맞출게. 자, 88만 원이야. 88만 원에서 보증금 10% 들어가면 85만 5천 원대, 2만 5천 원 떨어지지. 2.5만 원 곱하기 60, 150만 원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체 비용. 10%가 얼마냐? 600만 원이야. 618만 원만 내가 거치해 두면은 150만 원이란 수익이 생기고 618만 원은 돌려받는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보증금입니다. 왜 장기렌트 리스를 하느냐? 할부를 할 때는 보증금 개념이라는 금융이 없거든. 선수금이거든. 자, 그럼 똑같이 이 내용을 복사해서 선수금으로 10%를 넣어보자. 76만 원이 됩니다. 그럼 우와 씨 이게 더 싸네? 이게 등신이라는 거야. 618만 원을 내가 썼잖아 이미. 그럼 차이가 얼마 나느냐? 보증금 10%는 150만 원 할인이 됐지. 근데 선수금 10%는 자 150만 원 할인됐잖아. 선수금은 딱 반이야. 무보증하는 것보다 선수금 10% 넣으면 78만 원이 할인돼. 그럼 10%면은 내가 5년 동안 7, 80만 원 차이 나는 거야. 그걸로 한 달에 85만 5천 원 내는 거랑 76만 원 이렇게 9만 원 정도 더 싸게 내는 거랑 뭐가 더 가치 있냐 이거지 나한테. 총액이 더 저렴하다면 난 한 달에 85만 5천 원 나가도 돼 라고 생각하면 보증금 가는 거고. 와 85만 원 내기 너무 빡센데 76만 원으로 하고 있는 600만 원 그냥 받자. 전체 비용에서 내가 7, 80 손해 보더라도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은 선수금 가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30%를 넣는다 쳐봐. 10%가 아니라. 그럼 30% 보증금 들어가면은 아까 88만 원 하던 게 80만 5천 원이 돼. 7만 5천 원이나 내려가. 보증금은 살아있는 내 돈이잖아. 곱하기 60 하면 450만 원이 할인데 1,800만 원 내가 박아 놓으면. 근데 선수금으로 넣으면 한 달에 53만 원 된다고. 그게 더 싼 게 아니라니까. 1,850만 원이 날아가고 나서 싸지는 거야. 내가 돈을 그만큼 냈으니까 싸지는 거야. 자, 그럼 이어서 보자. 내가 이게 2등급 정도는 돼야 무보증 승인이 된다고 했죠. 응? 그러면 내가 2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야. 무보증이 안 나와. 그래서 보증금 30% 넣으면 승인이 돼. 그러면은 내가 한 4, 5등급이라서 보증금 30% 넣고 승인받아서 80만 5천 원 하나. 1등급이라서 보증금 30% 넣고 80만 5천 원 하나. 똑같아. 똑같은 데서는. 근데 신용이 좋고 소득이 높을수록 왜 더 싸게 할 수 있다 하느냐. 제일 싼 데를 못 받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조건 하나로도 내 계약이 어떻게 될지가 완전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럼 담당자가 이 모든 게 이해되고 컨트롤 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 일반 초보 영업자들은 어떤 그거를 대신해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정확하지 않아. 우리 아까 저기 이 실장도 프로그램 보고 이거 아니에요 하면 제가 존나 승질 냅니다. 직접 네가 다 해보고 해야 된다고. 보증금이 낮네요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 보증금이라는 건 내 목돈이 예치되는 거잖아. 보증금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지. 보증금을 넣었는데도 더 낮지 않으면 누가 보증금을 넣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이 6천만 원짜리 차를 무보증으로, 아니 제일 싼 데서 하고 싶은데 무보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을 억지로 넣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넣는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지. 그만큼 더 싸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싼 거를 하려면은 어쨌든 내 조건에서 빠듯하게 맞춰야 돼. 누군가는 여기 무보증 88만 원이 안 돼. 현대캐피탈 가니까 무보증이 100만 원으로 하면 돼. 그러면은 1,800만 원을 못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짜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800만 원이 없으니까 차는 필요하고 100만 원이라도 해야지. 88만 원 더 싼 게 있는데 못 한다는 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딴 사람은 88만 원 했는데 나는 왜 100만 원이냐 따지면 안 되지. 그게 나의 위치고 나의 포지션이고 내 자격 요건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니까. 근데 고객한테 그런 얘기하면 기분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6등급이 왔다. 애초에 이런 싼데 금융사에 견적을 안 줘. 근데 초보나 양아치 영업자다. 주지. 그럼 싼 줄 알고 내한테 오거든. 심사 부결되는 거 알면서 일부러 집어넣어. 아, 고객님 죄송한데 뭐 신용이 어쩌고저쩌고 뭐 연체 이력이 있고 어쩌고 그래고 이게 안 되네요. 하려면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요. 심사 한번 영업자한테 넣었으면 딴 데 가고 싶겠어? 성격 이상한 놈은 가겠지. 귀찮거든. 서류는 이미 금마한테 줘놨으니까 자, 딴 데 알아봐주세요 한다고. 어차피 차를 사야 되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장난치기 쉬운 거야. 부랑부라랑. 중고차 리스트 하는데 중고차 리스트 하는 거는 바보입니다. 본인의 조건이 신차를 도저히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될 때 중고차를 하는 건데 내 신용이나 내 경제가 더 박살난다는 거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대안은 많아요. 중고차 리스트 하는 거는 그냥 병신입니다. 네, 디블리는 신차 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만약에 디블리를 꼭 타고 싶다. 저는 그래도 신차를 살 놈입니다. 뭐가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제가 아까 선수금 30% 3천만 원 뭐 그렇게 넣으면 병신이라고 그랬죠. 예, 병신입니다. 카푸어니까. 보증금 넣으면 한 달에 220인데 씨발 감당 못 하겠거든. 일단 돈 3천 있으니까 이거 딴 데 쓰기 전에 그냥 선수금 처박자고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논리적으로 저는 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결국 선택은 그 고객마다 소비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조차도 그렇고 보증금이 좋은지 알지만 나도 선수금 박는다니까. 당장이 겁나서 그래. 그것이 바로 카푸어다. 적어도 보증금 많이 넣고 차를 계약한다는 거는 어떤 차를 사든 카푸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금전적인 여력이 있다는 거고 보증금을 넣고 나중에 돌려받을 미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카푸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보증금 30% 이상 해서 차를 계약하시는 거는 렌트가 됐든 리스가 됐든 할부가 됐든. 도로시민 맞습니다. 아 미치겠다. 네, 3.5라고 해서 운동성능이 2.5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출력이 높다고 운동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520D가 왜 각광을 받았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 시리즈가 M5까지 쓰는 똑같은 차체를 쓰죠. 물론 뭐 카본루프 들어가 이런 건 조금 다르지만 520D가 토크는 좋고 출력은 낮은데
어떻게 내가 별 지랄을 다 해도 버텨주는 차체가 있기 때문에 520D가 재밌고 잘 나갔던 겁니다. 잘 팔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G80이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아직 다 철판떼기고 존나 무거운데 2.5에서 출력을 3.5로 올린다고 해서 운동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저하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차는 작을수록 운동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3.5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너 안 잡아 돌리고 스포츠 패키지 이번에 들어가면은 전자장비로 어느 정도 커버되지만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 가격 대비 좋아요. 수입차보다 싸니까. 근데 5 시리즈 E 클래스하고 운동 성능을 비빌 수는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역사는 똑같이 흐르기 때문에. 아우디 고장률 감가 이런 게 아니라 차는 좋아요. 차는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짓거리가 거지 같은 겁니다. BMW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짓거리가 좋으니까 BMW가 좋은 거고요. A6나 A7이나 출시한 지가 언젠데 이제 기 들고 와가지고 팔려고 하고 있어.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지금 할인 존나 때리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안 때렸잖아. 그럼 처음부터 때렸어야지. 그래 아우디의 가치가 있는 거지. 부랑부라랑. 세금 혜택. 세금 혜택 있고 없고 간에 차는 내가 원하는 걸 가야죠.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